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이제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지느냐가 관심입니다. 위치는 군산공항 옆이 유력시됩니다. 임실 오염토양 정화시설에 발암물질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 허가를 내준 광주시는 여전히 합동 점검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KTNG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비료 공장에서 불법으로 처리한 담뱃잎 찌꺼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건물이 낡은 학교에서 성면 제거 공사가 한창인데 공사 현장 안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이제 관심은 공항의 위치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까지 진행할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통해 확정되는데 위치는 군산공항 옆이 유력시됩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밝힌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비는 8천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는 6월 국토교통부의 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가 나올 전망입니다. 다만 무안이나 청주공항에 비해 조금 작을 거라는 예측 속에 전라북도는 개항 이후 수요에 따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제공항으로서 할 수 있는 규모로 시작을 하고 장래 수요가 발생했을 적에는 확장할 수 있는 그 규모로 이렇게 설정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공항 위치는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부지, 즉 군산공항 옆이 유력해 보입니다. 정부가 예타 면제를 발표하면서 새만금 내 공항 부지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가 김제, 화포 등 다른 곳보다 입지가 유리하다는 공항 수요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에 공항이 위치해야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되는 견해에서 자연스럽게 새만금 내대 군산 쪽 가까운 쪽에 공항에 들어가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보고 제주행 여객기가 운항하는 군산공항은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국제공항으로 이전 통합됩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임실의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에선 주유소나 버스업체 부지 등에서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게 됩니다. 대부분 기름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물질이 유출되면 심각한 환경 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광주시는 여전히 합동점검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임실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에는 대구에서 오염토양 350톤이 불법 반입됐습니다. 차고지와 정비소 등을 갖춘 버스 업체 부지에서 오염된 토양입니다. 대부분 기름에 오염된 만큼 벤젠과 톨루엔 같은 발암물질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 주유소에서 오염된 토양을 반입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토양이 주변 농지나 하천으로 유입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유리라고 하는 게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염이 되게 되면 굉장히 장시간 남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생물, 식물이건 동물이건 유리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정화시설 부지는 10여 년 전 많은 비료 하천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본 곳입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일이 생기면 인근의 옥정호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때문에 임실구는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반입 토양의 성분 검사를 위해 광주시에 합동 점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허가 기관인 광주시에 수차례 저희들이 같이 합동 점검을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속 권한을 가진 그 상급기관 환경부나 전라북도 환경부 그런 기관을 통해서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고자 지금. 기름 오염토양 반입으로 인한 임실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허가를 내준 광주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KTNG에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을 인근의 비료 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적법하지 않게 처리해 암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연초박 처리를 맡긴 KTNG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암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한 인근 비료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이 발견됐습니다. 연초박은 관계법상 퇴비 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비료 공장에서 연초박을 가열해 유기질 비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담배를 태우면 발암물질이 발생하듯 연초박에서도 발암물질인 TSNA가 발생했고 이것이 암 발병의 원인이 됐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불법적으로 가열 처리해서 현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데 원료로 쓴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주민들이 TSNA라는 1급 발암물질의 피해를 입은 거예요. 주민들은 비료업체에 연초박 처리를 맡긴 KTNG도 암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업체가 법적 기준에 맞게 제대로 처리하는지 살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료공장과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담배 특이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상 KTNG가 관련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KTNG는 법령상 자격을 갖춘 업체와 퇴비 활용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며 정밀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암 환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일선 학교에서 성면 제거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선 안전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공사업체 대부분이 안전성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들이었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성면 제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현장입니다. 적정 음압이 유지되지 않고 있고 외부로 이어져 있어야 할 성면 배출구도 내부 통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사 지침이 무시된 것입니다. 그 공사를 감리하는 감리도 음압을 얼마를 유지하는지도 모르고 시공업자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육청 담당하는 사람 물어보면 글쎄요 뭐 이렇게 하고 얼버무리고. 지난 여름방학 때 도내 132개 학교에서 성면 제거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의 77%가 안정성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과 미평가업체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성 평가 최하위 D등급과 안전성 평가 미평가업체가 성면 해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지역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수십 건 적발됐습니다. 벽과 바닥에 이중 비닐을 설치하지 않은 게 52건, 감리 미차며 18건, 심지어 공사 기간에 방과후나 돌봄 교실이 운영된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미준수 적발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입니다. 성면은 1급 발암물질로 초미세먼지보다 입자 크기가 작아 단기간 노출로도 인체에는 치명적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뒤늦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군산시를 포함해서 전국의 9개 산업위기 지역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이 법과 제도에 막혀서 재구시를 못했다며 지역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9개 지자체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5월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 지원이 이어졌지만 오히려 골목 상권은 붕괴되고 인구 유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기존 법과 제도에 막혀 실질적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초월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정부 특단의 대책은 없었고, 이에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지역 두조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공감한 정치권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 명시와 자립지원기금 설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특별법에 규정하고 이번에 이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정부 지원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9개 위기지역 140만 시민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에 한시라도 빨리 특별법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젖소농가에 이어서 한우농가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자 전라도가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지난해 말 기준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소는 98.2%, 돼지는 88.8%, 염소는 93.3%로 높은 수준이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축산농가와 시설을 일제히 소독하고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8개 시군 16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점 소독 시설을 21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구제역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내일 전북도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2019 농업전망 호남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전라도는 전국에서 농민들이 모이는 이번 행사가 자칫 구제역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는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행사와 축제도 축소하거나 취소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도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38.6%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의 65%는 복지 서비스 가운데 의료 서비스 확대를 희망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 농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스마트팜 운영 기술을 지원하는 교육 농장이 올해 추가로 문을 열고 재배 품목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화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으로 귀농해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박영수 씨. 태블릿 PC에 버튼을 누르자 보온 커튼이 닫히고 환풍기가 돌아갑니다. 굳이 농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단위 여행은 꿈도 못 꿨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 농장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가족 간의 여행도. 특히 스마트팜 교육 농장에서 체계적으로 재배법을 배운 뒤로는 수확량과 소득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 농장은 전북에서 처음으로 남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농민에게 스마트팜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개별 농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적절한 재배법을 지도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김제와 진안, 장수까지 스마트팜 교육 농장을 확대하고 재배 품목도 늘릴 계획입니다. 지역에서는 대표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에 적합한 스마트팜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통해서 기술 실증도 하고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일손을 돕고 소득까지 늘릴 수 있는 스마트팜이 점차 우리 농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단체들이 오늘 전주와 익산, 군산 등에서 설 연휴에 전통시장을 이용해달라고 홍보했습니다. 김광재 지방청장은 내일까지 10% 할인되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전통시장을 찾으면 다양한 설 상품을 살 수 있고 골목 상권 살리기에도 큰 힘이 된다며 이번 명절에 제수용품 구입은 가급적 전통시장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싣는 대가로 월간지 대표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 의회 A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로 돈을 보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군산의 한 월간지 대표 등에게 자신의 사진을 표지로 하고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200만 원이 선고된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의 1심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넘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기 때문에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고 재판 과정에서 무죄 주장을 폈던 김승환 교육감도 항소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전주시 인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안방에 있던 90살 이모 씨가 숨지고 주택 30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손님인 척 옷가게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혐의로 44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전주 시내 의류 매장 등을 돌며 모두 8차례에 걸쳐 구두와 옷 등 60만 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동부 내륙 지역에는 최대 8cm, 나머지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나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주말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